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의 특성이 있어요. 마지막이 토지의 특성인데, 이걸 여기 이렇게 해서 다 다뤄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만 살짝 이제 보게 되면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은 아닙니다. 토지는.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연이고요. 토지에다가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얻는 게 인문적이다. 가볍게 들으세요. 이 토지는, 자, 우리가 항상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절대 움직이지 않거든요.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 자, 토지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않죠.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되고요. 토지는 이제 부중성에 의해서 토지는 증가될 수 없어서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 물리적으로 다 토지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물리 대체가 안 되고 또 분할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용도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토지가 하필한다, 분할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이것도 인문적이다. 위치에 대한 가변성이 바뀌는데 지금 이걸 세부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오늘 프린트의 마지막 문제가 이제 5번인데 자, 토지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럼 지역마다 틀리다라는 말을 써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전국이 있으면 자, 전국이 부동산이 똑같을까요? 지역마다 다를까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시하고 울산이 똑같습니까? 부동산이 다릅니까? 달라요. 자, 모나놀패는 만약에 움직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1,000원이라면 전국이 다 1,000원이라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초과공급이 나타난다면 초과 수요가 나타나서 우리가 수급 조절이 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되지 않기 때문에 국지화라는 말을 써요. 국지화는 뭐냐면 국지성 폭우가 내린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국지화는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번 문제 토지가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 국지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이건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성 때문에 그렇다? 부동성. 영어소성 부동성만 고쳐주시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문서로 가셔서 이제 제가 오늘 책을 오늘 받아서 작년 책을 보고 이제 제가 강의 계획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가정이 12월달 가정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인문 가정을 이제 보는데 이번 연도는 아마 11월달에 그냥 한 달로 그냥 인문 가정 끝나고 12월달서부터 기본서로 들어가는 우리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16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경제론 수요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는데 이 수요의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일단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경제론 파트예요. 여기가 경제론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론의 파트를 이제 보면서 수요와 공급을 이제 배우세요. 수요 공급.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을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수요는 사는 쪽이잖아요. 그죠? 수요에 대한 정의가 들어갑니다. 수요란. 그래서 소비자가. 자, 만약에 이제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사과를 100개 먹습니다.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100개. 한 1년에 100개인데? 모르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하루에 100개 먹으면 많이 미치죠. 그죠? 삐꼬고 다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을 명시하라 그래요. 무슨 기간? 그럼 한 달인지 1년인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일정 기간이라는 걸 명시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이라는 자체가 유량이에요. 그래서 유량. 그래서 유량이라는 걸 명시하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을 갖다가 이제 유량이냐 저량이냐를 이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명시해서 유량이라는 개념을 적고 저량이라는 개념도 있긴 합니다. 일정 시점. 대부분 이제 수용금 다 유량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만약에 24평의 아파트를 판매하려면 가두 면적을 해요. 가두 면적을 해서 이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샀는데 매너합니다. 그럼 산 게 중요해요? 앞으로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사려고 하는 게 자기 수요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느냐는 게 들어가요. 구매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직 구매하진 않았고요. 사전적인 개념입니다. 사전적으로 우리가 아직 살 의사가 있다는 거죠. 살 의사를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수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얘기하거든요. 욕구. 그래서 구매력을 갖춰야 돼요. 구매력을. 그래서 구매력을 이렇게 갖추는 것을 유효수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유효수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 그래서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춰야 되는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반대로 우리가 사전적이라고 해야 되지 사후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후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잠재수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잠재수요가 아니라 유효수요다. 그래서 살 능력이 없으면 안 되고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자,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수요의 개념에 유량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유량은 시점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고요. 자, 제가 구매하고자 하는이라는 게 중요했죠. 그럼 수요는 산 양을 얘기합니까? 살 양을 얘기합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사후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냥 수요야 돼요? 유효 수요야 돼요? 사고자 하는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구매력도 같이 갖고 가는 거죠. 잠재적 수요와는 상관이 또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가장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유량저량이라는 게 있죠. 배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량저량을 바꿔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량저량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유량저량에 대한 거를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제 우리가 들어갈 텐데 유량저량입니다. 유량과 저량. 자, 유량은 이제 흐를 자를 써요. 강물이 흐르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걸 명시합니다. 일정 기간. 플로우라는 말을 쓰죠. 플로우. 저량이라는 자체는 일정 시점을 명시합니다. 일정 시점. 그래서 일정 시점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스탁이라고 우리가 영어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잡혀졌냐? 아까 제가 사과를 100개 먹어, 많이 먹어, 적게 먹어, 기간에 따라 틀려. 그 유량이라는 걸 명시해야겠죠, 그죠? 저량이라는 변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소득이 유량이에요. 소득이. 자, 갑돌이가 자 1000만 원을 벌어요. 갑돌이가 1000만 원을 벌면 갑돌이 와이프가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어때요? 쓰러져요. 하루에 1000만 원 갖다 줘. 난리 나요. 그럼 이건 그냥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럼 시점을 명시해야 됩니까?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까? 유량이라는 얘기죠. 그죠? 유량에 대한 변수를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소득. 그래서 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걸 가볼게요. 자, 유량 갈게요. 유량은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흘러가는 그 기존의 양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양 같은 일정 기간에 대한 걸 더해서 우리 간다는 얘기고요. 저량은 쌓여진 양이라고 돼 있죠. 축적된 겁니다. 누적돼서 쌓여진 양으로서 기존 양이 이미 더해져 있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해요. 시점의 저량과 시점의 저량은 더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일단 해놓으신 것만 볼게요. 일단 신규 주택과 기준 주택이라는 게 있을까요? 묶어보세요. 묶어보시면은, 자, 우리가 신규 주택은 유량이라는 말을 쓰고요. 신규 주택은 유량이라는 말을 쓰고, 기존 주택은 저량이라는 말을 써요. 기존에다가 재고를 적어놔도 좋아요. 재고.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볼게요. 들어볼게요. 만약에 A 지역에 지금 100채가 지금 존재한대요. 2021년 1월 1일. 그럼 현재 지어진 양이죠. 자, 이건 신규입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입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규다, 기존 주택이다. 기존에 있는 재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존 주택. 그럼 기존 주택의 재고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량의 공급량이라고 그래요. 주택. 그래서 주택 유량의 우리가 저량이죠. 저량 시점이니까 저량의 공급량이 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재고니까 그럼 저량은 아까 기간이었어요. 일정 시점이었어요. 시점. 그래서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가 재고에 대한 기준주택이고요. 근데 이 지역을 정보가 봤더니 2021년 12월 30일 날 날짜를 봤더니 150채가 늘어났다는 건 신규로 50채가 지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니까 신규로 들어갔죠. 그럼 이건 기존 주택이에요? 신규예요?
신규. 그럼 신규 주택이라는 50채는 요거는 그냥이니까 신규로 만들어진 겁니까? 1년 동안에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명시해야겠죠. 1년 동안. 그럼 1년 동안이라는 거는 시점입니까? 요건 기간입니까? 기간. 아까 현재 요거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현재 존재하는 저량이 되고요. 이건 1년 동안이라는 거니까 이건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 저량이겠어요? 유량이겠어요? 유량. 그래서 우리가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 되는 거죠. 유량의 공급량.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래서 자 들어갈게요. 박스를 보시면은 신규 주택 있나요? 신규 주택? 신규 주택은 그냥이에요. 이건 유량이에요. 그럼 아까 이 저자분이 얘기하시는 게 유량끼리는 더해도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 2020년 1만 채면 2021년 1만 채를 줬어요. 그럼 2020년, 21년까지는 몇만 채가 더 만들어진 거예요? 2만 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가요? 근데 기존주택은 그냥입니까? 현재 존재하는 겁니까? 현재 축적된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준주택이 지금 100만 채인데 2021년 101만 채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이걸 더하면 돼요? 더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더하면 안 되고 201만 채다라고 한다면 표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 안 좋은데. 자, 지금 요거 100채고 150채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250채요? 150채밖에 없어요. 그럼 저량끼리는 더하면 안 된다는 이분의 저자에 대한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2021년 1년 동안 50채가 지어졌는데 만약에 2021년에도 50채가 지었으면은 그 마지막에 가서 더할 수 있죠. 그럼 2년 동안 100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소득이라는 단어가, 주택 거래량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자, 그러면 주택 거래량도 유량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자, 주택이 거래됐대요. 거래량. 자, 그럼 만약에 강남 어느 지역에, A 지역에 100채가 거래됐다면, 자, 보세요. 지금 현재 100채입니까? 이것도 기간이 명시되어야 됩니까?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2021년 뭐 1월 1일 현재 100채가 거래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2021년 1년 동안이나 한 달 동안이나 가져야 되죠. 그럼 거래량도 유량이라는 뜻이죠. 무슨 양이다? 유량은 그냥이요. 더해도 돼요. 기간끼리 더하면 합쳐질 수 있는 거죠. 언더스탠드? 거래량 찾으셨어요?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2020년에는 몇만 채가 거래됐대요. 2021년에는요. 그러면 더해도 되죠. 그럼 2020에서 21년까지는 몇만 채가 다 거래됐어요. 8만 채가 더해서 거래된 거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소득도요. 그냥 뭡니까? 연봉이라고 합니까? 연봉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럼 1년의 연봉을 따져서 더해서 이 유량끼리 더할 수 있다는 거죠. 가볼까요? 자, 2020년에는 그 밥돌이가 5천만 원이 연소득이었대요. 2021년은 얼마였어요? 그럼 이건 더해도 되죠? 응?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요거는 그냥이니까 2020년과 21년까지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전체에 대한 2년 동안에 대한 소득은 1억 1천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통화량에다가 별표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통화량이 작년에 떴어요. 작년에. 통화량이 안 나왔다가 작년에 떴기 때문에 이 통화량이라는 자체는 축적되는 양이거든요. 한국의 통화량을 찍는 게. 그럼 잡을게요. 500조 원과 몇 조 원이 지금 돼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2020년 12월 30일 날 500조 원을 그 화폐를 찍었대요. 근데 2021년에는 몇 조 원을 찍었어요? 600이죠. 자, 그러면 이건 합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100조만큼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건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량은, 통화량은 어떻게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만들어진 겁니까? 축적되는 겁니까? 그래서 500조, 600조, 700조, 800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통화량에다가 별표 쳐놓으셨나요?
작년에 떴어요. 이 통화량이. 그죠? 통화량이 저량이 떴다는 것이 처음 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저량은 그냥니까 쌓이는 겁니까? 쌓이는 거니까 더해서 총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500조와 600조를 더해서 1100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600조라는 자체는 현재 시점을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량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1년 동안입니까? 그럼 동안끼리, 기간끼리 더해서 전체적인 걸 합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까지만 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는데 수요 법칙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을까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일단 수요 파트나 공급 파트가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좀 접근을 해볼게요. 천천히 그래프도 이제 그리는데 들어간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천천히 들어보시면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칙은 가격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가격 법칙.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라는 게 있죠. 공급 법칙. 가격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격이 법칙인데 가격에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자는 물건의 가격이 비싼 게 좋아요? 싼 게 좋아요? 싸야지 많이 사잖아요. 그럼 가격이 하락해야지만 수요량을 늘리겠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이 방향이 같습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그래서 반비례라는 말을 써요. 무슨 비례? 반비례. 반비례라는 말을 쓰고요. 반비례를 쓰고 공급자는 어떻게 돼요? 가격을 높게 받을수록 더 많이 생산하죠. 그럼 가격이 높을수록 더 양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가격이 높으면 그냥입니까? 공급량을 늘립니까? 늘리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반비례다, 이건 비례다? 비례로 간다는 거죠. 비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 곡선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이제 그리게 되면은, 자, 볼게요. 여기 이제 세로축이 프라이스가 가격이죠. 가격이고, 요게 이제 가로축이 퀀티티가 양이에요. 양. 자, 그럼 얘와 얘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죠? 그럼 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우측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돼요. 그죠? 내려가는 형태가 돼서 얘가 이 디맨드가 이제 디맨드라고 하고 이걸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요 곡선. 그래서 우측으로 내려가서 우측으로 우하향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해요. 우하향하는 형태. 자,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200원에 대한 분필이 200원일 때 두 개를 사겠다. 300원이면 양을 늘리겠어요? 양을 줄이겠어요? 줄이고 싸게 되면 더 많이 사죠. 그래서 100원이면 양을 더 늘리니까 이렇게 돼서 이 무수한 점들을 연결한 게 수요 곡선이에요. 무슨 곡선이다?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공급 법칙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이건 이제 이 우상향하는 서플라이 곡선이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비례 관계죠. 그 만약에 200원 할 때 두 개를 우리가 공급한다. 300원 할 때는 양을 더 늘리겠다. 100원이면 양을 더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우수한 점들을 연결하는 곡선이 공급 곡선이라는 거죠. 자, 이 공급 곡선은 그냥입니까? 요건 우측으로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우상향하는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우상향 형태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수요공급의 기초적인 이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수요공급이 파트가 경제론 파트가 나온다면은 아까 6문제 정도 출제가 됐죠. 6문제 출제가 됐더니 제가 이제 찍심으로써 33회도 예상을 한번 해봐요. 수요공급 이론은 경기 변동하고 범위지까지 두 문제라면 한 4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수요에서 많이 나와요. 어디서 많이 나온다? 공급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저랑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다 우리는 주택 수요자입니까? 주택 생산자예요? 우리는 주택 수요자예요. 사람이 수요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수요 법칙을 하면서 다녀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서 수요 법칙 하면서 다니세요. 그죠? 잘 보세요. 자, 얘가 오른쪽이 가격이고 얘가 양이에요. 그죠? 걸으실 때 이렇게 걷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무슨 법칙 하면서 가야 돼요? 수요 법칙.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어떻게 되죠?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양이 줄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무슨 법칙 하면서 가라? 수요 법칙. 그래서 제가 저기서 감목 근무합니다. 오늘 이렇게 걷는 사람 다 잡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법칙 하면서 가라? 수요 법칙. 가볼게요. 17페이지는 보고 계셔요? 그럼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예요.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을 그린다는 얘기죠. 곡선을 그리고 수요 가격, 수요량이라는 이 곡선을 그리면서 우리가 가격 때문에 그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결돼서 그 무수한 점들에 대한 수요 곡선 연결된 게 밑에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수요 변화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가 공급도 가볼게요. 공급을 가서서 20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20페이지로 가시면 자, 공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공급은 우리가 파란 쪽이잖아요. 공급 파란 쪽으로서 정리는 똑같습니다. 공급도 정리가 똑같은데, 자, 우리가 판매자죠. 판매자가 자, 이 공급도 유량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양이 있다? 유량. 여러분들이 이 칠판 주개를 얘가 생산하는데 만 개를 생산해요. 많이 생산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럼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일정 시점이어야 돼요. 얘도 일정 기간이어야 돼요. 일정 기간. 그래서 유량이라는 조치를 가져갑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명시해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자라는 단어가 있죠. 판매했어요. 판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급자를 분석했을 때 판매한 건 들어가지 않죠. 판매하고자 하는 아까 똑같아요. 수요랑.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판매했다, 판매는 안 했다. 일이 벌어지기 전이죠. 사전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전적으로 아직 의도된, 계획된 이런 말을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욕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 능력이죠. 판매력. 자, 구매력보다는 이제 판매력으로 봐서 판매 능력을 보기 때문에 유효 공급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면은 이 칠판 주개를 만들려면 그냥이 돼요. 공장이 있어야 돼요. 트럭도 있고 어떻습니까? 창고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얘도 저량이다, 유량이다. 일정 시점이야, 얘도 일정 기간이야. 기간. 판매했어, 판매하고자 하느냐. 판량이야, 앞으로 팔량이야. 팔량, 판량이 아니죠. 판매하려고 하는 양들을 공급을 신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그러면 그냥 돼 유효 공급이어야 돼. 팔고자 하는 어떤 계획된 욕구만 있어야 돼. 능력도 있어야 돼. 능력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좀 전에 제가 공급 법칙은 같이 움직이죠.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우하향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하면 곡선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전 페이지 가셔서 교재 1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거기 보시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별표를 쳐보세요. 17페이지. 17페이지 가시면 모의 변화와 모의 변화가 구분되어 있어요. 수요 양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기억 니은이 나와 있나요? 별표 3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를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법칙이 가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에 배정되는 게 수요량의 변화가 나옵니다.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자, 따라서 양이 붙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수요의 변화는 양이 안 붙었죠. 그 차이점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를 이제 본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우리가 얘기했던 수요 법칙을 얘기를 해요. 수요 법칙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자, 이거는 이제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자, 볼게요. 자, 수요량의 변화는 자, 아까 그 수요 법칙이 똑같아요. 가격하고 양이 있다. 아까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가격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은 뺄게요. 200원일 때 이 분필이 두 개를 사겠다. 300원이면 양을 늘려요, 양을 줄여요. 100원이면 양을 더 늘릴 수 있죠? 무수한 점들을 연결하는 곡선이 수요 곡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격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해당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물론 이제 해당 재화라고 나오지만 이제 부동산이라고 뜨겠죠. 그래서 다른 조건은 일정해요.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은 일정할 때 가격만 바뀌는 것은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다, 양이 변합니다. 그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근데 거기 보시면 밑에 수요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찾으셨습니까? 글씨는 뭐가 빠졌죠? 양이라는 게 빠져나간 거죠. 그죠? 이거는 가격 이외인데, 그럼 수요의 변화는 자, 이건 가격이 일정하고 다른 것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해당 부동산, 이거 아파트라면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 이외, 해당 부동산의 아파트의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변화라는 거죠. 이외의 변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은 일정하죠? 그래서 가격 일정하고 다른 게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럼 요 두 개 갖고 많이 우리가 시험을 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가격과 양이면, 자, 가격이 만약에, 자, 분필이 200원이고, 자, 아파트 분양가가 200원인데 똑같습니다. 그럼 가격은 바뀝니까? 일정합니까? 다른 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자가 낮아야지만 많은 수요를 늘리겠죠. 그래서 금리가 잘 나오기 때문에 금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로 본다면, 자, 금리가 인상하는 게 좋겠어요? 금리가 인하하는 게 좋겠어요? 인하해야지만 내가 부동산을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금리나. 자, 그럼 금리가 인하됐다는 것은 가격이요? 가격 이외예요. 이외의 요인 때문에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수요를 더 늘리겠죠. 그러면 수요를 더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증가. 그러면 곡선이 좌측으로 움직이겠어요? 우측으로 움직이겠어요? 우측이죠. 특히 이제 우상향 이동은 제가 나중에 가고 그냥 우측 이동만 가세요. 우측 이동. 우측으로 이동. 우측 이동. 자, 근데 금리가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비싸니까 수요를 안 하겠죠. 그럼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를 한다. 감소죠. 그럼 우측이겠어요? 좌측이겠어요?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여기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죠? 그럼 자, 볼게요. 수요량의 변화는 뭐의 변화 때문에 그랬어요? 가격. 얘는요, 가격 이외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자, 얘는요, 이 곡선이 움직이지 않고요, 곡선상의 점만 이동을 해버려요. 그죠? 자, 그럼 요거는 따라보세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점만 계속 바뀌는 거죠.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곡선상의 점이 이동해요. 뭐가 이동한다? 점이 이동. 점이 이동한다. 그럼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올라가겠죠. 지금 보고 있어요? 조용합니다. 아까 필치핵지까지는 괜찮았는데, 그치? 미치겠어. 집에 가고 싶고 난리 났어. 보자. 이건 그냥이야. 점이 이동했어. 점이 이동했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이것도 점이 이동한단 말이죠.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곡선 상에서 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각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걸 곡선상에 하향 이동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곡선상에서 점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얘가 곡선이라면 얘는 그냥입니까? 가만히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잖아. 힘들어 죽겠어. 가만히 있지? 그럼 얘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얘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움직입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도가 있으면은 주계단이 있으면 쭉 내려가는 건 계단이잖아요. 응? 근데 이건 이렇게 복도를 이용하게 되면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그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럼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자체가 거의 나올 가능성이 100%예요. understand? 자, 그럼 이거는 곡선 상의 점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곡선 자체. 그래서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거죠. 곡선 자체 이동. 자체 이동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수요량의 변화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수요량의 변화는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가격 변화에 따라서 자,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은 동일 그냥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이에요. 점들만 이동하는 건 가격이라는 거죠. 근데 수요의 변화는 달라요. 수요 변화는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동일한 가격이죠. 그래서 수요량이 변화한다는 것은 곡선 자체의 변화로서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곡선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넘겨보세요. 박스로 갑니다. 18페이지. 자, 그러면 곡선 자체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뭐의 변화라고 보셔야 돼요? 수요의 변화라는 표현하죠. 가격 이외의 경우고요.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모두 바뀌는 게 수요의 변화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키포인트를 보시면은 해당지와의 가격 변화만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고 나머지는 다 가격 이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 갈게요. 집합. 자, 갑니다. 자, 가봅시다. 수요량의 변화는 그냥이야, 이건 가격이야. 그냥이야, 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요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 안 붙었어? 가격이야, 가격 이외야. 이외라는 거죠. 그죠? 그럼 수요가 늘어난다면 좌측이야, 우측이야? 우측. 수요 감소하면요? 좌측 움직여.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봐요. 수요가 증가하면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 감소하면요? 좌측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기초적인 게 여러분들은 내가 아파트 살려고 그러면 수요를 늘리려고 그러면 금리가 비싼 게 좋아요? 금리가 인하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수요를 많이 늘리잖아요. 그죠? 그럼 수요를 늘린다는 거는 우측은 그냥이요. 내가 기분이 좋아요. 좋죠? 그럼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어요? 기분이 나쁘면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게 오늘 집에 가면서 무슨 법칙 하면서 가고 이렇게 걷는 사람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 기분이 나쁘면 왼쪽이에요. 나중에 저 다음 시간에 제가 만날 때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그러면 좌측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나왔냐면 정책 파트에 자 보세요. 내가 아파트 수요자인데 주위에 공무원이 들어섰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느 쪽 움직이겠어요? 그게 좌측으로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럼 제가 할게요. 자, 계속적으로 한 번만 나오고 수요량의 변화는 뭐의 변화고? 뭐고? 점의 이동이고 수요의 변화는요? 이외고 거기 이외고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집에 가는 순간 거의 까먹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내를 좀 가르쳐드릴게요. 자, 지금 뭐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점이죠? 양이 안 붙고의 차이점이에요. 잘 보고 있나? 그럼 요거 붙으면 그냥이야, 이건 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수요량, 이응, 점이라는 거죠. 그럼 수요량이 나오면 뭐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이고 수요 변화는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자, 그것도 안 되면요. 자, 집에 가서 계속적으로 연습하시는데, 자, 양이 나왔어요. 양이 나왔습니다. 양이 나오면 곡선 자체입니까? 곡선상이 점이동입니까? 점이동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양이 나왔다? 그럼 시험 문제가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뭐가 나오죠, 그죠? 곡선상의 점이동이 나와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양이 나왔다? 그럼 곡선 자체다 곡선상의 점이동이다. 점이동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건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가격이 나오셔야 돼요. 이게 왁구가 딱딱딱 맞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재화예요, 해당 부동산이에요. 아파트지 다른 거 찍으시면 안 되는 거죠.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죠. 오케이? 자, 할게. 지금 모의변화와 모의변을 구분합니까? 양이냐, 아니냐. 맞습니까? 양 나왔어요. 곡선 자체예요? 점의 이동이고요. 가격이에요, 가격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갈게요. 여러분들 왜 선생님을 방언으로, 선생님을 선상님이라 그래요. 방언으로. 다음에 선상님. 알았어. 내가 누구야? 선상님. 그죠? 그래서 양선상이라는 분이 계셔요. 다음에 양선상님. 이분이 아주 점을 잘 봐요. 뭘 잘 본다? 절부를 잘 봐갖고 아주 복치를 많이 줘요. 그렇죠? 다음에 양선상님은 점을 잘 본다. 그러면 그냥이 돼요? 복치를 줘야 되죠? 그러면서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아, 힘들어 죽겠다. 씨. 자, 그다음에 무슨 상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질문 가셔야 돼요. 이거 안 하잖아요. 담당 안 와요. 이 그래프 어렵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가만히 있어봐. 양선생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안 하잖아요. 다음 주 안 나와. 알죠? 뭔가 가져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다시 할게요. 모의 변화와 모의 변화죠? 양의 변화와 양이 아닌 거 찾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야매 가기 전에 양이 나왔죠? 얘기해 보세요. 양 나왔죠? 가만히 있어봐. 아직 야매 하지 말고. 그래서 봐. 양 나왔어요? 만약에 곡선 자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곡선상에 점의 이동이 나오셔야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가격 이외라고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로지 가격 하나만 찾으셔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을 방언으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선상이라고 그래요. 재밌어요? 체질이야. 무슨 선상님이? 뭘 잘 봐? 점을 잡아. 뭐 잡아? 찍신이야. 나같이 찍신이야. 찍신. 그래서 점을 잡으면 그럼 돈이 비싸. 그죠?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응용할게요. 무슨 선상? 양선상이죠. 양 무슨 선상? 양선상이죠. 양이 나오면 선상이 나오셔야 돼요. 웃지 마세요. 자,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의 변화와 모의 변화가 달라요. 수요, 양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다르다는 거죠. 잡을 수 있겠죠? 자, 양이 나오면 그냥입니까? 곡선 상입니까? 가격 이외에요. 가격 잡으셔야 돼요. 그게 오지선다에서 쭈르륵 나오거든요.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할 때 그 양선상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야매부터 가셔야 돼요. 이론부터 가셔야 돼요. 이론부터 가야 되죠. 제가 야매부터 했어요. 이론부터 했어요. 야매부터 했더 이론부터 했잖아요. 이론이 안 되니까 야매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칠판. 내가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만 나한테 영향을 줄까요? 금리도 영향을 줄까요? 금리도 영향을 주고 소득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죠. 맞나요? 그럼 오로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격은 뭐로 표현하는 거죠? 수요, 양의 변화로 경제학들이 표현하는 거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금리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럼 뭐의 변화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럼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표현이 똑같습니까? 표현이 다릅니까?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유량저량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지금 아까 수요 법칙 아시죠? 수요 곡선이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가격과 양이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이거는 양이 붙으면 그냥입니까? 이건 가격입니까? 곡선 자체가 아니라 곡선상의 점이 이동을 한 거죠. 맞죠? 근데 이건 그냥요, 양이 빠졌어요. 빠졌죠? 빠졌잖아요. 빠졌죠?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잖아요. 양이 빠져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는 양을 뺀 거죠. 뭘 표현하기 위해서? 가격 이외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양이 안 붙었잖아요. 그죠?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그죠? 기분이 좀, 기분이, 내가 기분 좋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분 좋으세요? 우측으로 간 거는 가격이야, 가격 이외야. 가격 이외 때문에 간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계단이라면 그 복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방언으로 뭐라고 해요? 선상이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무슨 선상? 맞죠? 이거 귀엽죠? 귀엽다 그러더라고. 그죠? 배만 보지 말고. 양 보여요? 양이 나오면 곡선 자체가 아니라 점이동이 나오셔야 돼요. 선상. 양선상님이 뭘 잘 봐요? 뭐가 비싸요?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오늘 집에 가서 할 거 되게 많아요. 그죠? 무슨 선상님이 뭘 잘 봐? 뭐가 비싸? 가격이 비싸. 이제 왔어요? 그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17페이지가 보여요. 갑자기 17페이지가 17페이지 가셔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수요량의 변화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 무슨 선상님이? 감사합니다. 그죠? 자, 그럼 갈게. 양이 뭐고? 수요량이고요. 맞아요? 그럼 양이 붙으면 선상이죠. 그럼 선상이고 뭘 잘 봐요? 그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죠? 복체가 비싸죠? 뭐 때문에 그래요? 가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수요의 변화는 양이 안 붙었죠? 양선상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수요의 변화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한 방에 가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죠. 언더스탠드? 넘겨보세요. 18페이지 가시면 정상제와 열등제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별표 쳐보세요. 정상제에. 자, 갑니다. 아시게 되면은 들어갈게요. 우리가 가격, 소득이라는 거는 가격일까요? 가격 이외일까요? 아니, 내가 소득, 지금 4번 있어, 4번? 거기 소득이 있어, 소득? 소득은 가격이 아니잖아요. 소득은 가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소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가격이겠어요? 가격 이외겠어요? 수요의 변화라는 얘기죠. 그렇죠. 소득이요. 소득에 따라서 바뀌는 재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정상제, 열등제 그런 단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많이 사는 게 정상적인 재화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우등제라고 하는데, 우등제, 정상제. 자,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게 정상제예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상제는, 자, 우리가 소득이 많아지면 많이 사는 게 정상적인 재화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요량을 많아지는 것을 아주 좋은 거다, 우등제라고도 하고, 이걸 우리가 정상제라고 불렀어요. 정상제. 근데 소득이 많아지는데 오히려 수요량을 줄이는 게 열등제라는 제어가 있어요. 열등제. 거기 보시면 열등제라는 제어가 있죠. 거기다 중고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중고. 열등제는 중고품입니다. 자, 우리가 소득이 많아지면 이제 중고차하고 얘가 만약에 새 차다. 그럼 소득이 많아지면 중고차 뽑겠어요? 새 차 뽑겠어요? 중고차 안 뽑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등제가 좋은 거예요? 열등제가 좋은 거예요? 우등제가 좋은 거죠. 우등버스 같은 거.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면 우등반으로 가고요. 공부를 못하면 열등반으로 보내요. 그럼 학교 다닐 때 우등반이셨어요? 열등반이셨어요?
처음은 다 우등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7, 8월 달 가면 어머 저 열등반이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좋은 거죠? 우등제가 좋아요. 맞죠? 그러면 소득이 많아지면 그냥니까 정상제는 더 양을 늘리겠죠? 근데 중고차 같은 거는 소득이 많아지면 중고차 안 뽑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고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가 되는 거죠. 보고 계시죠? 자,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정상제.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를 늘리는 게 정상적인 제어잖아요. 근데 소득이 늘어나면 재화를 줄이는 게 무슨 제? 열등제라는 거죠. 그럼 소득이 낮아져서 수요를 줄이는 거는 정상제고 소득이 낮아지면 수요를 늘리는 게 열등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항상 여러분들은 확인을 해야 돼요. 못 믿어요, 내가. 그럼 소득이 낮아졌는데 수요량이 낮아지면 이건 무슨 제죠? 정상제죠.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소득이 낮아졌는데 수요량을 늘리는 건 무슨 제가 되겠어요? 열등제가 되겠죠. 같이면 정상제, 반대면 열등제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양가로 6번을 가시면 연간제라는 게 있죠. 별표 쳐보세요. 100% 나옵니다. 무슨 제 기다리고 있어요? 대체제와 보완제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체제는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재화가 대체제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사 먹으면 되죠. 근데 보완제는 함께 쓸 때 효용이 커지는 게 보완제예요. 자, 밑에 3번에 대체가 있고 4번에 보완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대체제는 동일한 효용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사용하면 다른 하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사 먹을 수 있죠. 보완제예요, 대체제예요. 보완제는 함께 쓸 때 효용이 커지는 게 보완제거든요. 그죠? 커피에 설탕 타 먹으면 효과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건 여러분들이 막 요령 갖고 가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자, 이건 이제 연간제라는 것은 연간이 있는 재화인데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가시면은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찾으셨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A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그럼 A에다가 아파트라고 적으세요. 아파트. 적으셨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잘 보고 계시죠?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그러면 A 재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아파트 재화를 안 사겠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을 늘어나겠어요? 수요량은 줄겠어요? 주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잘 보고 있나? 그런데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재화의 수요량은 늘어났다고 했나? 비재화에다가 빌라라고 적어보세요. 빌라. 자, 그러면 빌라의 수요량은 늘어났다라면 이건 무슨 제라고 보시면 되죠? 대체제입니다. 무슨 관계다? 대체제예요. 맞아요? 대체제는 그냥입니까? 대신할 수 있으니까. 경쟁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관계는 무슨 관계? 대체 관계라는 거죠. 지금 잘 보고 계셔요? 무슨 관계? 대체제죠. 그러면 이 빌라를 봤을 때는 이 아파트가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대체제가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빌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입니까? 대체제 가격이 비싸서 내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완관계라는 단어가 있을까? 보완관계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시면 A재화와 B재화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커피하고 설탕이라고 적으세요. A재화의 커피. A재화가 뭐라고 적으라고요? 커피. 커피 가격이 어떻게 됐대, 지금? 올라갔죠. 그러면 커피라는 부동산이 있으면 커피가 비싸면 커피 사 먹겠어요? 커피 수요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비재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설탕이라고 적어보세요. 설탕. 자, 그럼 설탕도 안 줄이겠어요? 설탕도 같이 줄이겠어요? 줄이죠. 지금 잘 보고 있어요? 그럼 설탕에 대한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늘어난다. 요거 줄어든다. 줄어들죠. 이건 무슨 관계다?
보완 관계가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다시 할게요. 자, 책에 본다. 자, 지금 연간제의 1번, 2번 보고 계시죠? 자, 위에 보시면 독립제는 아직 보지 마세요. 6번만 보세요. 6번만 시험에 나오니까. 그럼 A가 아파트고 B가 빌라였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이고 동일한 효율을 제공하는 빌라의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늘어나게 되겠죠. 무슨 관계다? 대체 관계가 되겠고요. 맞나? 그럼 아파트가 비싸면 빌라를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제가 보완관계 A를 커피, B를 설탕이라고 했었죠. 이건 무슨 관계예요? 보완관계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수요가 줄죠. 그럼 같이 사용되는 무슨 수요도 줄겠어요? 설탕 수요도 줄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 가격이 올라가면 보완제에 대한 그 수요량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지 이걸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넘기시면은 자, 가볼게요. 페이지 20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거기에 그래프는 이 저자분이 안 넣으셨는데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지금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는 게 또 떠요. 양거를 2번에.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제가 양이 붙으면 뭐였어요? 가격이었잖아요. 양이 안 붙으면 가격 이외라는 걸 제가 지금 또 그려드릴 거예요. 보고 계시죠? 들어갑니다. 자, 갈게요. 자, 그럼 이제 공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공급으로 가게 되면 자, 따라보세요. 공급량의 변화. 양이 붙었죠? 그럼 양선상이죠? 그럼 곡선상의 점유이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공급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려서 갑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좀 마칠 거예요. 자, 그럼 아까도 똑같이 보시면은 시험 문제 공급량의 변화로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쟤랑 똑같은 게 공급량의 변화라는 것도 그냥입니까? 얘도 양이 붙었습니까? 붙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조건을 일정할 때 가격이에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것도 가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거죠. 해당 부동산의 아파트에 대한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 변화. 자, 그러면은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은 아까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올라가는 곡선이 됐었죠. 그래서 그래프가 다릅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가 돼요. 우측으로 올라가는 형태, 우상향하는 모양입니다. 다시 가죠. 자, 공급자들은 아까 가격과 양이 비례 관계였죠. 그래서 만약에 200원이었을 때 두 개를 공급하겠다. 300원이면 양을 더 늘리겠다. 100원이면 양을 줄이죠. 자,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양입니까? 자, 아까 양선상님 아세요? 그럼 양선상님이 그냥요 점을 잘 봐요. 곡선상의 점이동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건 곡선 자체입니까? 곡선상의 점이동입니까? 점이동이 된다는 거죠. 곡선상의 점이동이다.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된다. 자, 근데 공급의 변화는 양이 빠지죠. 자, 이건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이외 보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 이렇게 할게요. 가격 이외라는 거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가격 이외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은 바뀌어요? 가격은 일정해요. 일정하고 다른 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가격은 바뀐다, 가격은 일정하다. 일정하죠. 일정해서 곡선이 아까 요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공급곡선이죠. 요렇게. 자, 그러면은 금리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건설회사도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금리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면 우측이죠? 똑같습니다.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그럼 금리가 인하되면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한다. 좌측이에요? 우측 이동이에요? 우측으로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맞나요? 자, 금리가 인상하면 공급을 줄이겠죠. 똑같습니다. 그럼 금리가 인상을 하면 공급을 증가시킨다, 공급을 감소시킨다.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얘도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곡선상이 점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이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래서 곡선 자체 이동이다. 곡선 상이다. 곡선 자체 이동이다. 곡선 자체에 이동이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은 원리예요. 아까 무슨 선상? 자, 양이 나왔죠? 그럼 그 양인데요. 선상이 나와야 돼요. 뭘 잘 보죠? 뭐가 비싸요? 가격이 잡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양가로 이번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서 우리가 이제 공급의 법칙이 공급량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을 가시면은, 자, 갑니다. 곡선 자체가 변했죠. 그럼 뭐의 변화라고 보셔야 돼요? 공급의 변화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가격 외에 나머지 모두가 변한다는 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죠. 밑에 키라는 조금 녹색 색깔이 있을까요? 그러면 얘는 해당제와의 가격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시판, 가격만 봤을 때는 그냥입니까?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칠판을 보시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갑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냐 가격 이하냐를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양이 붙으면 뭐의 변화입니까?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 가셔서 양이 떴어요. 그럼 뭐 찾으셔야 돼요? 곡선 자체예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가격 이외여야 돼요? 가격 찾으셔야 돼요? 가격 찾으셔야죠. 준비되셨어요? 무슨 선상? 양은 뭐예요? 선상이죠. 뭘 잘 봐요? 가격이라는 거죠.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그냥니까 곡선상의 점 이동입니까? 곡선상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맞죠? 근데 얘는 양이 들어갔어요? 빠졌어요? 그럼 곡선상의 점 이동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럼 그냥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이라는 거죠. 그죠?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 기분이 나쁘면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수요의 변화를 말을 쓴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제어였죠.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줄이는 게 무슨 제어였어요? 열등률 제어고요. 자, 아파트와 빌라가 있었죠. 그럼 아파트가 비싸면 그냥입니까? 빌라를 많이 삽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그렇잖아요. 빌라 가격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 가격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가격 이외로운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도요. 자, 양이 붙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것도 양선상입니까? 선상이라는 거죠. 얘도 똑같이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럼 얘도 곡선 자체다.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표현까지 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자, 요거는요. 자, 따라서 우하향 모습이에요, 모습.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하향한다는 거예요?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생긴 모양이고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지 우하향하고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특히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 작년에 이게 우상향 이동이냐 좌하향 이동이냐까지는 가지 마세요. 그냥 우측 좌측만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급도 금리와 연결될 수 있죠. 근데 양이 붙으면 뭐의 변화고? 가격.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아시겠죠? 자, 공급의 변화는 가격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양이 아니죠. 그럼 곡선 자체 이동이니까 가격 이외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리가 인하하면 수요만 늘어나요? 공급도 늘어나요? 둘 다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프린트 보지 말고 책으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가시면 16페이지 가셨습니까? 가시게 되면 자, 아까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럼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유량. 산 게 중요해요?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살 양을 얘기하지 산 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이라는 개념이 출제가 돼요. 자, 내가 건설회사라면 구매한 게 중요합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합니까? 살량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전적에 대한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웃을 갖춰야 되고요. 아까 유량저량이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유량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유량끼리는 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점은 축적된 거기 때문에 더하면 불가능하죠? 통화량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신규는 유량이었어요? 저량이었어요? 신규, 유량. 기준주택은요? 저량. 주택 거래량과 소득 같은 건요? 유량. 통화량은요? 저량. 여기까지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시고 우리 마무리 할 겁니다. 자, 시험장에 가셔서 기억, 니은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럼 기억과 니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붙는다 안 붙는다의 차이점입니까? 양이에요. 자, 여기도 칠해보세요. 얘가 만약에 기억, 니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점입니까? 양이 붙느냐 안 붙느냐는 거죠. 맞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자, 선생님을 선상님이라고 하시죠? 그럼 양이 떴어요. 그럼 곡선 자체를 찍으시면 됩니까? 곡선상에 점명이 됩니까? 범위등을 찍으셔야 돼요. 뭘 찍으셔야 돼요? 가격을 찍으셔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무슨 선상? 그럼 뭘 찍으셔야 돼요? 선상 찍으셔야 돼요. 뭘 잘 봐요? 뭐예요? 가격.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죠. 오늘 첫날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은 제가 또 이 자료를 만들어 가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